하면, 일단은 이 프로그램명, 지금까지 어떤 것도 정해진 바는 없으나, 저랑 이제 제가 우영님께 말씀을 드려서 일종의 팟캐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네. 다섯 번의 대화를 해보고 이거를 녹음을 해서 팟캐스트 형태로 만들어보자. 그 대화를 하는 목적은 뭐 저와 우영님은 각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름은 필요하니까 제가 가칭으로 장한 녀석들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다른 의견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장한 녀석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한 녀석들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영님께서 제 제안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응하셨고 그 기타 등등 장한 녀석들을 어떻게 뭐 활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떤 생각으로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일단 그 상도님이랑 해독하다를 진행하면서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 생각을 내뱉고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하면서 뭔가 제가 더 얻게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한 녀석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제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깊어진다는 뭘까요? 제가 조금 게으른 면도 있고 약간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면도 있어가지고 혼자 이제 뭐 어떤 책을 읽거나 생각을 했을 때 한쪽 면의 생각만 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독하다 하면서 약간 뭐 상도님이나 성준님이나 창호님의 생각을 들으니까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깊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굉장히 좀 단면만 보는 걸 수 있지만 제가 이야기로 우영님께서 이제 장한 녀석들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영님이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제가 또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세계관을 뭐 확장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네네. 또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를 말로 내뱉으니까 또 이제 다른 생각을 제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나라고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네, 하고 싶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좀 더 구체화되고 네, 맞습니다. 그 경험이 좀 어떠셨어요? 제가 해독하다 한 경험이요. 네,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뭐 그냥 제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건 A는 이래서 A는 B는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로 하다 보면은 약간 이게 진짜 그랬나? 이게 이 논리가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말하면서도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말씀은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막상 해보니까 이게 뭐 논리가 생각보다 안 맞네 라든지 오, 맞아요. 내가 말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사실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어떤 인식의 활동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는데, 해독하다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엄청나게 준비를 한 다음에 바로 질문을 던지진 않잖아요. 찬반을 바로 나누고, 이제 바로 대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거를 약간 대답을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회답하다를 할 때는 이제 찬반의 입장을 나누고 어떻게든 논제를 정해서 찬반으로 편을 가른 다음에 뭐 찬성은 반대한테 좀 딴지를 걸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 입장에 계속 서게 되니까 반박을 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그러면서 점점점 인식의 단련이 되는 그런 경험을 전 했는데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우에는 이제 장한 녀석들을 하자고 이제 우영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는 사실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갈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회독하다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전개하고 싶고 그래서 행동이나 말의 질서를 잡아가는 삶의 형태가 거의 구현이 되고 있지 않다. 적어도 제 삶에 있어서는. 네. 근데 그것을 질서를 잡고 구체화하고 더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 타인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한데 그 대화 중에서도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지식이 연계되어 있는 형태의 대화를 해서 쉽게 말해서 수준 높은 대화를 좀 내가 해보면 훨씬 더 그런 삶의 전략을 잘 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회독하다를 하면서 회독하다 멤버들과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면 좋겠다 하다가 이제 또 우영님이 뭐 모종의 이유로 회독하다를 나가게 되시면서 오히려 이걸 또 기회로 저는 삼고 싶어서 그럼 우영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따로 여쭙고 싶어서 일단은 이걸 하자고 전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대화의 완성을 해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그 욕망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대화의 완성은 뭐 우영님한테 뭘 해달라고 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단련한다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상도님이 일단 말씀하시는 거나 들어보면 약간 상대방의 말을 잘 요약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약간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네네네. 이런 말씀이시죠? 라고 할 때 네네. 잘 요약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를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들끼리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되게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네. 분위기도 좀 읽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이겠구나를 헤아려야 되잖아요. 네네. 자, 그걸 진짜 못해요. 그래서 말로 해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멍청한데 멍청하다 보니까 저는 생존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물어보는 습관이 생겨서 상대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꿀 때까지 조금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요약을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아닌가. 평상시에도 그러면은 약간 그렇게 많이 대화를 하시나 보네요. 그렇게 평상시에 못하죠. 그 이유는 네. 이제 보통 그런 대화를 할 일이 별로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대화라 함은 뭐 삶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라든지 뭐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혹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같은 세계관을 다루거나 인생관을 다루는 대화를 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평소에 별로 할 얘기는 없고 혹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거나 그냥 사람들끼리 잡담을 할 때 가끔씩 묻죠. 막 이런저런 얘기를 상대가 하면 혹시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냐. 그 정도만 합니다. 평소에는. 그래서 좀 오히려 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재 자체가 삶에 대한 것을 좀 더 논하고 싶었다라는 좀 시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제가 저의 경우에는 이거 지금 장한 녀석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혼자서 고민을 몇 개를 했는데 첫째가 장한 녀석들을 왜 하는 건가에서 연장된 질문으로 대화가 뭐길래 내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가 첫 번째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내가 대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공동 답변을 찾기 위해서 관련된 뭐 책도 읽고 하면서 나름의 어떤 질문을 준비해서 이제 대화를 나눌 준비를 했는데 또 우영님께서도 어떤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란 무엇인가라는 A4 2장짜리의 글을 써서 저한테 공유를 주셔서 저는 아주 즐겁게 읽어봤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우영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글을 왜 썼는가? 네. 두 번째는 이 글은 어떤 글인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글은 그냥 한 번 그냥 쭉 쓰고 다시 제가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네. 일단 엄청 어색하게 글이 쓰여져 있을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일단 제가 만약에 팟캐스트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식의 그 어체도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는 것처럼 썼거든요. 그래서 약간 장한 녀석들 하기 전에 약간 어떤 대본 같은 느낌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했고, 내용은 저는 일단, 이 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2권 읽어봤는데, 그, 비폭력 대화라는 책하고, 한 거는, 잠시만요. 대화하는 내라는 책 2권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책을 전체를 다 읽어보진 않았고 그냥 목차에서 관심 있는 부분만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팟캐스트를 진행한다면 대화는 약간 어떤 범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대화의 목적은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화는 어쨌든 타인과의 소통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 타인과의 소통의 그 하위 목적으로는 타인과의 공감을 하는 것 그리고 합의를 하는 것 이렇게 2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통, 공감,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과 하려고 하지만 이게 왜 안 되느냐?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대화를 잘 안 된다. 왜 우리는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그런 왜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런 소통과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렇게 말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한 대화의 범위가 있었는데 대화의 범위는 자기의 내면과 하는 대화 그리고 타인과 하는 대화 그리고 어떤 책, 그림, 음악 등 예술 작품의 저자와 나누는 대화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이 글에서 많이 다룬 부분은 타인과 하는 대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뤘고 그리고 이어서는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예술 작품과 나누는 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 크게 3덩어리입니다. 왜 사람들과 공감 및 합의가 잘 안 되느냐. 네, 그리고 2번째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 공감과 합의를 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좀 다른 질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범위를 내면과 타인과 예술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봤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공감과 합의는 왜 안 되나요? 제가 생각하는 공감과 합의가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그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사람들이 다들 공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국소시켜서 뭐 가정의 발전이라든지 나보다는 약간 큰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살았는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자신의 어떤 안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같은 약간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조금 더 타인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통된 가치를 어떻게 알고 있어야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공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 개개인들의 각각의 가치관이 뚜렷해지면서 이 공감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런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공감과 합의에 이르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성을 갖춰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성을 갖추게 되면은 나의 안위가 곧 공동체의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공동체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을 갖춘다면 우리가 공감과 합의가 되는 대화가 조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용님의 글이 세 덩어리, 뭐 공간과 합의가 왜 안 되느냐, 어떻게 해결을 가능하느냐, 그리고 내면과 타인과 예술과의 대화로 대화가 구분이 가능하다의 세 개의 꼭지 중에서 제가 첫 번째 꼭지인 공간과 합의가 왜 안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 중에 오히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까지 같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합의가 왜 안 되느냐,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공통적인 가치를 공유를 했기 때문에 서로 공감이 잘 됐는데, 이제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공감이 안 됐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좀 더 지적이 돼서 지성을 갖추게 되면 나의 안위와 공동체의 안위가 사실은 하나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더 서로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뭐 이 글에서 지성을 어떻게 갖추는지에 대한 해결책까지 혹시 다루셨을까요? 아니요. 지성이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그럼 혹시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성을 갖춘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읽기 쓰기가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읽고 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질문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지성이 갖춘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읽고 제가 혼자 막 글을 쓰고 막 이러다 보면 마치 제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 된 것 마냥 그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검증이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스포츠를 한다, 뭐 골프를 친다 그러면은 뭐 골프는 뭐 몇 타 안에 홀에 들어가는 걸로 점수를 매겨지니까 내가 골프 연습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경기를 뛰어보면 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성이라는 거는 경기를 뛰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막 바보처럼 생각하고 막 바보처럼 쓴 다음에 이거 논리적이야 라고 했을 때 검증이 안 되는 문제를 사실 저는 되게 자주 겪고 있거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셨을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약간 뭔가 책 한 권을 다 읽었을 때는 약간 나 이제 이 문제 약간 그 우매함의 동물이처럼 나 이 문제 다 아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조금만 지나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증의 과정이 개인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너무 많이 검증을 하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최고야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 더 나은 지성이 될 수 있고 조금 더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돈키호테에 지금 한 100조까지 읽었는데, 돈키호테도 마찬가지로 책을 엄청 읽다가 그냥 모험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냥 자기가 어떤 진짜 기사가 맞는지, 자기가 어떤 진짜 준비가 되었는지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모험을 떠나버리는데, 그렇게 그냥 자기의 지성이 검증되지 않더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오만하더라도 그런 오만한 사람이 약간 어떤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약간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검증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질문은 검증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 같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타인과 생각을 나누는 것, 그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가 포함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덩어리, 이제 대화의 범위를 내면과 타인과 예술로 나누셨는데, 네. 뭐 첫 번째 질문으로는 왜 이렇게 나누셨을까? 왜 이렇게 나누셨나요? 일단 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대화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대화일까를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냥 스스로 이 생활에서 할 때 어떤 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할 때 이제 나 혼자만의 대화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회사를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을 보거나 약간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 어떤 대화를 나눈 것 같고 해서 약간 저의 경험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음. 경험에 의해서. 그러면 뭐, 좀 더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내면과의 대화라든지 타인과의 대화는 얼추 이제 감이 옵니다. 저도 이제 혼자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왠지 네. 그게 내면과의 대화 같고, 이렇게 우영님이랑 대화를 하는 것도 타인과의 대화 같은데, 예술과의 대화는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약간 제가 미술관에 갔을 때 경험을 떠올려서 쓴 건데요. 사실 사조의 발전과도 비슷한데 우리가 옛날에는 진짜 사진처럼 찍어내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었잖아요. 근데 그 그림들을 보면은 사실 어떤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이 그림의 이야기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인상주의나 어떤 이제 뭐 초현실주의 이런 어떤 형태를 파괴하는 그림들로 오면서 약간 저 그림은 뭘 그린 거지? 라는 생각을 더 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모네 그림 앞에 서면은 약간 흐릿하게 그려져 있는 저 배가 있는데 저거는 무슨 배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고, 뭐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 약간 형태가 다 파괴돼 있는데 이 형태는 원래는 무슨 형태였을까? 아니면 이 사람은 왜 형태를 파괴시켰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는 약간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예술 작품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저는 약간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 보고 이거 뭘 그린 거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제 대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그냥 나 혼자 어떤 대상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 자체를 대화라고 보셨다고 봐도 될까요? 네. 예술 작품과의 대화에서는 질문을 품고 약간 저는 그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까지도 아, 대화라고 생각. 네. 답을 찾는 과정까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가가 말한 거는 다 나와 있고 이제 내가 그 작가와의 이 소통을 시도하는 건데, 너는 이렇게 그렸네? 왜 그렇게 그렸지? 하고 이제 이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저는 약간 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첫 번째랑 두 번째 질문에 공감이 왜 안 되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지성을 갖추면 이제 공감이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이 예술가의 대화, 이 예술 작품을 보고 혼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그 과정 자체가 지성을 갖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지성을 갖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혼자 읽고 뭔가 쓰는 행위도 자기가 혼자 뭐 질문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인 것처럼, 그 그림을 대상으로 읽고 쓰는 것이라고도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뭐 많이 잘 그리진 않지만 이제 똑같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걸 따라 그려도 보고 약간 이런 과정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그림을 실제로 그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어, 예술에 대해서 지성을 갖추어야 할지는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지금 사실 지금 나눈 얘기 중에 그 우영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책 두 권, 첫 번째가 이제 비폭력 대화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대화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사실 저는 아직은 못 들었는데, 네. 혹시 이 두 책에서 어떤 관련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대화하는 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내가 왜 대화를 원하는가라는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는데, 사실 거기에서는 제가 어떤 이 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소스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서는 이제 관찰과,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대화를 했을 때 왜 대화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타인과 대화를 할 때 왜 대화가 잘 안 될까? 타인과의 대화를 할 때 왜 우리가 문제를 겪을까? 이 사람이 살펴보니까 첫 번째 문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도덕적 판단이 들어간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연인과 이제 어떤 만남을 가질 때 왜 너는 나의 연락에 빨리 답장을 안 해? 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저의 도덕적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연락을 빨리 답장해야 한다. 라는 어떤 저의 도덕적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도덕적 판단을 지우고 그냥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찰대로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의 연락을 1시간 동안 답장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약간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 라는 도덕적 판단을 들어간 대화를 하게 되면 약간 상대방과의 대화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자신의 욕구를 분명히 표현하고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너는 나의 연락을 1시간 동안 답장하지 않았어. 근데 그래서 나는 정말 짜증이 나. 이렇게 하면은 나의 욕구는 너와 연락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한테 돌리는 것입니다. 너가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나는 짜증이 난다. 약간 이렇게 상대방의 책임을 돌리는 것인데 나는 이것을 이제 나의 욕구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너는 나의 연락을 1시간 동안 답장하지 않았어. 근데 나는 너와 연락을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라고 말하게 된다면 상대방과 어떤 이 소통과 공감에서 문제가 일으킬 일이 없다라는 게 어떤 저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판단을 관찰로 바꾸고 그리고 욕구를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밝히고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기.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 비폭력 대화라는 제목만 보면 뭐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가 혹은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아프게 하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예쁘게 말하는 법 이런 거를 다룰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정해진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일 것이고 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이것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 또한 저는 이제 이것이 너의 문제다라는 어떤 정해진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가이드로 사실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정해진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폭력성 자체에 대한 논의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저도 상도님이랑 동일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얘기할 때 약간 불교에서 상을 짓지 않는다라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느꼈는데 그 서문에 보니까 이 어떤 비폭력 대화라는 이 책을 쓴 이유가 어떤 간디의 어떤 이 작가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았지만 간디의 어떤 교육을 받아서 이 비폭력 대화라는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불교의 어떤 생각과 조금 닮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대화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책을 좀 찾아서 읽어봤는데 우선은 저는 그 데이비드 보움이라는 사람이 쓴 대화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읽었어요. 그래서 이 대화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각도로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기보다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이 원인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왜곡된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왜곡된 그 각자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보통 이 세계관이 안 맞아서
라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데, 그 길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교육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린 사람 자체 인품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그렇게 다르게 보여지는 이유가, 또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까르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경험했고가 몸에 누적이 돼서 어떤 산을 딱 봤을 때 몸이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바로 반응을 하니까 그 몸이 반응을 하면서 사고가 그렇게 딱 잡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인식을 하면, 아, 내가 몸이 이렇게 반응해서 이걸 이렇게 보고 있구나만 알아도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주었을 때, 아, 상대는 이렇게 살아서 저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가 인식이 되는 순간 소통과 어느 정도의 조율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보통의 그것이 인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게 진리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부정하면 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보통 자신의 의사나 의견에 반대하면 나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상대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구나를 이해를 했을 때 언어나 대화가 가능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같이 파악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세계관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우리는 공동체나 사회를 이뤄서 이것을 끌고 가기 때문에 서로 하나의 세계로 인식을 했을 때 훨씬 효율이 많이 나는데, 각자가 자기를 고집하면 그게 되지가 않는 거죠. 세계관이 통합이 안 되니까. 네. 그럼 왜 안 되냐? 저 사람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어.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돌아보면 사실은 비폭력 대화에서 얘기하는 것과 사실은 굉장히 맥이 닿아 있거든요. 네. 네, 아까 이제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 정해진 마음을 버리는 것이고, 자신이 살아온 어떤 까르마나 그 습관에 의해서 사고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판단을 버리지 않고 고수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주는 해결책 중 하나가, 여기서는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알아차림이 보통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잠시 멈추고 이것을 그 몸으로 감각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까르마이에서 딱 판단이 바로바로 서는데, 까르마로부터 판단은 그 시점이 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궁극적 해결책은 어떤 사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몸을 바로 알면 내가 왜 그런지도 알 수 있고 상대가 왜 그런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원활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요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좀 그러면 그렇죠. 네. 생각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상대방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원활한 소통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세계관이 맞지 않아서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맞다면 좀 더 효율적이 될 거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세계관이 맞는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약간 다 비슷비슷하면 세계관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회가 더 세계가 효율적일지, 아니면은 각자가 완전 다른 세계관을 갖추고 있다가 그게 만나서 어떤 대화를 통해 어떤 다른 세계관이 탄생되는 게 더 효율적일지, 그거에 대한 성도님의 생각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자랐어. 그래서 다 똑같이 생각해. 그럼 마치 세계관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저는 이제 건강한 세계관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한 세계관이라고 함은 이 어떤 사회의 변화나 질서에 적응하고 더 나은 것을 도출해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다 그냥 똑같이 살아서 그냥 똑같이 패턴화되게 판단을 해서,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 같이 똑같은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네. 세계관이 맞는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건강한 사회는 다 아주 다이나믹하고 서로 다른 삶을 다 살아서 각자 다른 일종의 도덕적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나 도덕적 판단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이것을 최대한 나름의 수련을 통해서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숙하게 되면 각자의 여러 관점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하고 유연한 세계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영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다르면 효율적이다. 다만 네. 이제 도덕적 판단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한 개인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다 똑같이 사는 세계가 아니고 다 다르게 살지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대화란 무엇인가를 읽으면서 무엇을 돌아봤냐면 내가 이 잘한 녀석들을 왜 하자고 했는가. 처음에는 굉장히 목적이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한국어가 아주 세련되고 우아하게 구사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훨씬 더 지적이고 아름다운 표현들을 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혹은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뱉는 말 자체가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지적이게 되면 이제 내 삶의 질과 양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내 말의 아름다움으로 어떤 또 다른 분들에게 어떤 영감을 또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점점점 좋은 영향력이 되어서 좋은 영향을 끼쳐서 우리 사회도 좀 더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주 목표가 분명한 형태의 그 장한 녀석들 제안이었는데 사실 이 재밌는 건 이 대화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명확하게 이해는 못했으나 왜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대화의 주제나 논리의 전개가 협소하게 된다. 이런 이해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관점에 대해서 혹시 우영님은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없었다거나 혹은 이런 의견은 좀 아닌 것 같다거나 혹시 이런 의견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생각한 목적은 사실 그냥 첫 번째로는 재밌을 것 같다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좀 더 단련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건 약간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저의 생각한 목적은 그랬고 일단 상도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목적을 두고 대화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약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그 약간 구글이나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이 어떤 사무 공간을 사무 공간처럼 꾸미지 않는 거를 선호한다 하더라고요. 약간 카페테리아처럼 꾸민다든지 아니면 이 사무실 공간을 아주 자유롭게 픽사에서 회의하는 환경도 그렇고 아주 자유로운 환경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왠지 회의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뭔가 약간 정돈되어야 될 것 같고 내 옷차림도 발라야 될 것 같고 약간 왠지 기침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기분이 드는데 그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그냥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다고 그 기업들은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목적을 두지 않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그 내용이 약간 우리 기업들이 지금 인류 기업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또 아예 주제를 벗어나서 또 아예 다른 질문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영님은 뭐 잡담하는 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 잡담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질문을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이 대화란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러면 대화를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하고, 뭐 제 여자친구나 아니면 뭐 제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은 약간 깊은 대화를 하는 걸 선호하는데, 그냥 제가 조금 안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가깝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랑은 어떤 대화를 하는 것 자체를 사실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타인이 저를 바라봤을 때는, 아, 쟤는 약간 좀 싸가지가 없다라거나 아니면 쟤는 왜 이렇게 무뚝뚝할까라는 생각을 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고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기 좋은지에 대한 답은 안 나왔는데, 어쨌든 제 어떤 행동을 돌이켜보면 저는 약간 대화를 원활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제 생활을 약간 돌아봤습니다. 청도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거의 말을 안 하고요. 음. 이제 사실은 진짜 저는 거의 그 외골수의 끝판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 관심사가 아닌 거에 대해 얘기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예를 들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어울릴 때도 제가 먼저 뭘 얘기할 경우가 거의 없기는 해요. 그래서 싸가지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아까 그 우영님께서 아 이걸 고치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을 이제 스스로 하신다고 했을 때 저 속으로 고칠 수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아까 우영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뭐 이제 사람들과 사담을 좋아하지 않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됐는데 뭐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화를 잘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 자체가 뭐 공감이라고 했을 때 뭐 좀 되게 거친 논리로 봤을 때 뭐 대화가 이해다라고 하면 공감이나 이해다라고 하면 대화를 잘하고 있는. 근데 만약에 우영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굳이 막 입으로 뭔가를 떠들지 않아도 잘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행동으로 잘 하고 있다면요. 네, 왜냐면 대화라는 것 자체가 뭐 입으로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것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를 해서 제가 드린 질문이에요. 저는 이게 뭐 왜 잘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냐면, 이제 어떤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어떤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어떤 뭐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 상황에서 뭐 일적인 대화는 물론 하긴 하지만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지 않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은 그런 행위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약간 정서적으로 친하다고 생각하거나 약간 어떤 이 사람과 대화했을 때 어떤 가치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볼까 아니면 저런 방식으로 해볼까 아니면 뭐 이렇게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먼저 하자 이런 식으로의 대화를 진행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랑은 일단 그런 대화 자체를 시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냥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게 저의 모습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친하지 않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과도 조금 대화를 통해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네. 혹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영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 때문에 아마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적어도 그 사람이 아 저래서 저런 말을 하고 저러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에 대한 이해나 공감은 하시나요 혹시? 음, 약간, 뭐, 공감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다 이유가 있겠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유는 있겠지라고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쟤는 왜 저래? 쟤는 무조건 나빠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 어떤, 하는 행동과 말들이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그냥 대화를 단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냐면 저의 경우에는 이것도 좀 제가 저 스스로를 왜곡해서 보는 걸 수도 있고 제 자의식 과잉일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이 막 예를 들면은 때를 써 자꾸 나한테 막 내가 거절했는데도 또 제안하고 거절했는데 또 제안하고 막 날 귀찮게 해.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싫어서 대화를 안 할 수는 있지만 아 저 사람이 때를 쓰는 환경에서 살아왔구나. 를 캐치는 하려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행동이 이렇게 나오고 말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물론 가까이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대화를 풀고 이럴 생각은 하진 않지만은 그래서 혹시 우영님도 이런 관점으로도 어 이해하려는 시도를 좀 하실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하긴 해요. 저 사람이 약간 저런 약간 무례한, 뭐, 만약에 무례한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를 저는 약간 그걸 대화를 통해서 푸는 게 약간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서 저 스스로는 약간 좀 그 부분이 제 생활에서는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제 사견을 좀 덧붙이자면, 저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화가 공감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말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리고 오히려 이제 더 나은 방안을 굳이 도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공감을 할 수 있으면, 사실 굳이 얘기를 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사실 침묵도 대화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 그대로 두는 것도 일종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잘 안 맞거나 이러면은 좀 거리를 두는 것도 대화고 오히려 이 사람 막 바꾸려고 뭐 갈 때마다 붙잡아가지고 막 너 왜 그러냐라고 설득하는 것은 오히려 폭력 대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내가 거리를 두는 것도 그 사람과의 어떤 대화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네, 그쵸. 이게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좀 모순일 수도 있기는 한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물리적 거리를 두는가까지도 사실은 일종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애완견이나 뭐 애완묘 길러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길러봤어요. 이 강아지들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싫어하는 애 오면 약간 등 돌리거나 그러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대화가 아닐까. 네.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좀 원래는 이 장한 녀석들을 꼭 1시간 안에 네.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네. 네, 원래 1시간 정도로 생각을 했고 앞에 좀 제가 뭐 녹화나 이런 이슈 때문에 약간 시간을 좀 잡아먹긴 했는데 이제 좀 얼추 좀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혹시 좀 우영님께서는 이 오늘 나눈 대화에 대한 어떤 감상이나 소회 혹은 뭐 바라는 점 이런 게 좀 있으셨을까요? 네. 일단 저는 오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일단 준비한 대화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서 좋았고, 그 준비한 대화에서 우리가 소통, 그리고 그 상대방과의 공감, 그리고 합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이 좋았고, 그리고 오늘 대화에서 저는 한 가지 얻을 수 있었던 점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은, 그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대화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약간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앞서서 대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상도님과 나눈 대화들은 일단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강화하는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상대방 어떤 행동을 할 때 거리를 두는 것도
대화의 일부다라는 것은 또 새로운 생각의 하나인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일단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팟캐스트 하자고 해놓고 사실 거의 팟캐스트로서의 어떤 형식을 거의 준비를 안 한 되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말하면서 느꼈고요. 왜냐면 사실은 팟캐스트가 뭔지, 문법이 어떤지, 형식은 어때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거의 뭐 인터뷰하듯이 계속 질문하고 야 이런 식으로 됐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경직된 형식을 가질 생각은 없으나 네, 그리고 또 사실 이 팟캐스트라는 거는 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지금 내가 나누고 있는 대화나 소통 방식이 청자를 배려하고 있는 형태인가? 네, 이게 듣기 좋은 형태여야 될 텐데 맞아요. 아 이것도 아닌 건가 싶기도 해서 일단 형식적으로는 좀 아마 이번에 녹음한 것을 바탕으로 복귀를 좀 해봐야겠다 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영님께서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좀 다음에 제가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담도 좀 생겼고요. 그리고 확실히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화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다, 공감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되게 공통된 아젠다를 서로 공유하면서도 네, 뭐 예술가의 대화라든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감을 위해서 대화를 한다라든지 이런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나 표현들을 접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막 이런저런 질문도 계속 할 수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명쾌하게 받아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게 조금 아마도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은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도 하다 보면은 그 데이비드 봄이 말한 것처럼 목적 없는 대화처럼 네, 훨씬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상도님이 처음에 제안해 주셨을 때 이제 5부작의 팟캐스트를 우선 실험용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네, 저도 약간 어떤 저희가 막 엄청나게 완벽한 모습으로 5부작을 해내는 것보다 그냥 처음에 그 돈키호테가 그냥 모험을 떠났던 것처럼 그냥 그렇죠. 실험용으로 한번 5번의 주제로 부딪히는 거를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그 완벽주의를 어차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영님께서도 그런 거에 대한 그 거부감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네, 저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5부작으로 해놓고 뭐 가안으로 5개의 주제를 사실 이것도 그냥 제가 막 우영님께 던져드렸던 거긴 한데 네, 뭐 이제 우리가 대화란 무엇인가도 논의를 해보고 삶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기본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기본학교의 졸업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예술이란 무엇인가 해서 크게 5가지 주제를 우선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가 된 상태니까 네, 뭐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번에 이제 저희가 만나게 될 때는 주제가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간에 너무 이게 아젠다가 크거나 모호하면 바꿔서 또 하시는 걸로 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16일에 2주 뒤에.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